이정옥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일과는 이미 시작되었죠. 7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정옥은 매일 새벽 6시 누구보다 먼저 대한건설 본사에 출근합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차려입고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렀으니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외모 뒤에는 대한건설의 실질적 주인이자 현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하는군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손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죠. 대한건설을 일으킬 때 그녀가 흘린 땀방울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회사의 기틀을 다졌던 시절,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회장이 되고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정옥의 근면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한 이정옥은 마치 자신의 집을 가꾸듯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고 화장실 거울을 닦고 탕비실 싱크대를 정리하면서 회사의 숨결을 느꼈죠. 임원들이 출근하기 전 회사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을 특히 좋아했어요. 이렇게 조용할 때 회사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법이지. 이정옥이 탕비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독 일찍 출근한 한기훈 부장이 커피를 찾으며 들어왔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한기훈은 이정옥을 발견하자마자 툭 내뱉었습니다. 거기 청소부 아줌마, 잠깐만요. 커피 한 잔 타와요. 아메리카노로. 이정옥은 잠시 고개를 들어 한기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대한건설에서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들과 몇몇 오래된 임원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 이정옥은 그저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였고 특히 한기훈 부장에게는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어요. 이정옥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에 커피가 녹아들며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죠. 사람의 본질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커피를 건네며 이정옥은 한기훈의 이름표를 슬쩍 확인했답니다. 한기훈, 기획실 부장. 그녀는 조용히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정옥은 그날 이후로 한기훈 부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며 회의실 정리를 하며 화장실 거울을 닦으며 그녀는 조용히 관찰했죠. 한기훈은 말투부터 행동까지 전형적인 갑질 상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후임들에게는 반말을 서슴지 않고 여직원들에게는 온갖 잡무를 지시했어요. 특히 그의 업무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이정옥은 한기훈이 자주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저 사람은 직원들의 노력을 자신의 성과로 돌리는군. 이정옥은 회의실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한기훈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준비한 보고서를 마치 자신이 전부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일기장처럼 보이는 작은 수첩에 한기훈의 행동 패턴과 말투,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하나 기록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이정옥은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울고 있었어요. 이정옥이 다가가자 여직원은 놀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이정옥은 가만히 여직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혹시 한 부장 때문인가요? 여직원은 놀란 눈으로 이정옥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더니 맛이 없다고 쏟아버렸어요. 다른 부서 앞에서 이정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니. 그녀는 오후에 아들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대신 비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사회 비공식 안건으로 기획실 실태조사를 추가해 주세요. 비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정옥의 신분을 알기에 곧바로 네, 여사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정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한건설이 이만큼 성장한 데에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기훈 같은 사람이 그 가치를 망가뜨리고 있었죠. 이정옥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문화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요. 그녀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이정옥의 아들인 이준호 회장이 그녀의 자택을 찾아왔습니다. 이준호는 어머니가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는 것을 내심 걱정했지만 그녀의 의지를 존중했죠. 이정옥은 아들을 맞이하며 차를 내렸습니다. 이번 이사회에 꼭 와주세요, 어머니. 이준호의 말에 이정옥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회는 매달 열렸지만 그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일인데? 기획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보니 한기훈 부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어요. 이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요즘 사람들 회사를 자기 것처럼 굴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정옥은 찬장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관찰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기훈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의 업무 태도와 직원 대우 방식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람, 시간 낭비가 심하더군요. 오후 3시면 골프장 전화를 받고 4시면 업무를 정리해요. 일주일에 2번은 회식이란 명목으로 일찍 퇴근하고요. 이준호는 어머니의 꼼꼼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죠. 이번 이사회에 정식으로 참석할게요. 때로는 주인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지.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결심한 이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내심 한기훈 부장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이정옥은 이사회 하루 전 평소처럼 청소부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청소하면서 한기훈 부장이 이준호 회장 앞에서 발표 리허설을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한기훈의 발표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실이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입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여기까지 왔고요. 이정옥은 조용히 빗자루질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때 한기훈이 자료를 넘기다가 이사회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정옥 여사가 누구죠?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뵙게 될 겁니다. 이사회 당일 대한건설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기훈은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번 이사회에서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으면 승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니까요. 어서 시작했으면 좋겠네. 한기훈이 옆자리 임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고 이준호 회장이 들어왔어요.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죠. 그리고 이준호의 뒤를 따라 우아한 한복 차림의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한기훈은 그 노인이 누군지 궁금했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사회에 특별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준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죠. 대한건설을 함께 세운 공동 창업자이자 제 어머니이신 이정옥 여사님입니다. 회의실의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정옥을 바라봤어요. 특히 한기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그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매일 아침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던 그 청소부 할머니가 바로 회장의 어머니였다니. 이정옥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 청소부일 때와는 달리 날카롭고 위험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안건들이 하나씩 논의되었죠. 한기훈의 차례가 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이번 분기에. 한기훈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정옥을 힐끔거렸고 발표 내용도 자꾸 꼬였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업적인 양 떠벌리던 내용들을 이제는 팀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수정해 말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이정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기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정옥을 바라봤죠. 한 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정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모두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어요. 기획실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지난달 통계를 보니 실제 야근 시간과 신청 시간의 차이가 크더군요. 한기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축소 보고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성과로 포장해왔죠.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회사 비용 절감을 위한. 이정옥은 한기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죠. 회사의 비용 절감이 직원들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기훈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이준호 회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정옥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저지했죠. 이번 기회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한복 차림은 소박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수첩을 펼치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청소부로 일하며 우리 회사 곳곳을 다녔습니다. 창업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지요.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청소부 할머니가 창업자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회사에는 청소부가 필요합니다. 모든 역할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커피를 심부름시켜야 할 정도로 누군가를 낮춰본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정옥의 시선이 한기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한기훈은 고개를 숙인 채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기훈 부장님의 업무 태도, 직원 대우, 회사 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잡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의 성과를 본인의 것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정옥은 수첩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골프 약속, 회의 중 태도, 직원들을 대하는 언행까지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임원들 중 일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행동은 대한건설의 창업 정신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한기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부당합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때 이준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부장, 이정옥 여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준호는 서류 하나를 한기훈 앞에 밀어놓았어요. 오늘 이사회가 끝나면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그를 향해 있었죠. 이사회는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기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준호와 이정옥만이 회의실에 남았어요. 어머니, 오늘 너무 강하게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란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 이정옥의 말에는 수십 년 경영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죠.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청소부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오늘 일로 모든 직원들이 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계속할 거야. 이제 내 정체를 알면 더 좋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이준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에 한기훈 부장의 사직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소문도 삽시간에 퍼졌죠. 이정옥이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모든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정옥 여사님, 정말 회장님의 어머니세요? 이정옥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사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청소를 하시는 거죠? 이정옥은 빗자루를 세우고 신입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단호했어요. 이 회사의 주인은 나뿐만이 아니야. 모든 직원이 주인이지. 그렇다면 주인은 자기 집을 깨끗이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신입사원은 감명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퇴근 시간이 되자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휴지통을 비우고 회의실을 정돈하기 시작했죠. 이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어요. 그녀가 바라던 회사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건설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정옥 여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어르신의 원칙과 배려를 주제로 한 내부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죠.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기훈의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박소영 부장은 첫 회의에서 인상적인 발표를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사람을 귀하게 보는 능력을 업무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직책과 나이,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말에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소영은 이정옥을 찾아갔어요. 이정옥은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탕비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여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정옥은 고개를 들어 박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 부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인의식 데이를 만들어 모든 임원들이 청소와 정리에 함께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여사님의 뜻을 이어가는 의미로요. 이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진정한 주인의식은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소영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이정옥의 말을 적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여사님. 그날 오후 이정옥이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에게 커피를 심부름시키던 임원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떤 직원들은 청소를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지만 이정옥은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정옥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회사를 살피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복도를 청소하며 이정옥은 사무실 분위기가 전보다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늘어났어요. 저녁이 되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이정옥은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들 이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명의 부장을 내보내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어요. 이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곳이야.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해.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이정옥은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꺼내 일을 시작했습니다. 층별로 올라가며 사무실과 복도를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어요. 이정옥이 탕비실에 들어섰을 때 의외의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기훈의 후임으로 온 박소영 부장이었어요. 박소영은 탕비실 테이블에 두 잔의 커피를 준비해 놓고 있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여사님. 박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정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군요. 네, 여사님께 배울 것이 많아서요. 매일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소영은 이정옥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정옥은 잠시 당황했지만 미소와 함께 커피를 받았어요. 여사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분께 작은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정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박 부장님은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새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 기획실이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정옥은 흐뭇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직책이나 나이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죠. 박소영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탕비실 문이 열리고 몇몇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정옥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정옥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세요. 이정옥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경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마음이었죠. 회사는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주인의식 데이가 시행된 지 2달째. 이제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사무실 청소와 정리정돈은 물론 서로의 업무를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정옥은 여전히 청소부로 일했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달라졌어요.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회사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업무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죠. 어느 날 이준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정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제 청소부 일을 그만두시고 공식적으로 고문으로 활동하시는 건 어떨까요? 직원들이 어머니를 더 많이 만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정옥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워. 청소를 하며 회사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 그게 내 방식이란다. 이준호는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기에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이정옥 여사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직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이정옥은 이 제안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대한건설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어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소부 할머니가 직원들과 함께 모여 회사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정옥의 마지막 말이 회사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주인을 몰라본 겁니다. 진정한 주인의식은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한건설은 이정옥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견고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할머니의 이야기는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졌답니다.